참 시국이 이렇다 보니 왜 시국이란 단어까지 나와? 뉴스파이터에 하도 그도 그럴 것이 뭐 박나래 씨 논란이 연말 방송사 시상식에까지 지금 여파가 미치는 모양새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그에 앞서서 일단 박나래 씨 관련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죠, 네네. 일단 지난 3일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 2명이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또 특수상해, 술잔 던지는 일이 있었다, 또 대리 처방을 받은 것도, 그리고 또 진행비랑 출장비를 미지급했다라면서 이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낸 바가 있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같은 날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서 박나래 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 최고액인 49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게 나중에 또 알려지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법원에서요, 박나래 씨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돈 얘기 나오니까 관심은 가지만 시청자분들이 복잡해 용어도 우리한테 낯설고 뭐 가압류는 뭐고 근저당은 뭔데 일단은 요거를 우리 또 법조인인 박성배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로.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존 조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박나래 씨 소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는데 추정컨대는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박나래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이는 일종의 물건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가압류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전부에 우선합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 최고액을 모두 다 빼두고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지 소송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면 이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박나래 씨가 향후 맡게 될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비 조치로서 박나래 씨 재산에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박나래 씨 재산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안 이루어졌지만 남아있겠지만 손을 들어준 거에 그럼 향후 긍정적인 거에 전 매니저들한테 어떻습니까? 이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진행비 미지급 등 금원 지급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그 소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고 손을 들어주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압류는 통상의 본안 소송과 다르게 일방의 주장과 자료만을 토대로 소명 정도 수준만 이른다면 인용해 주는 절차라 그 인용의 수준이 상당히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전 매니저들이 승소함을 보장하는 수준의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전 매니저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떤 원인을 선별해서 인용해 줄지 나아가서 손해배상 원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만큼 인용해 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각 이 방송사들 연말 뭐 대상 시상식 하잖아요. 거기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안지용 기자님. 자, 이 박나래 씨랑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전현무 씨죠. 네. 어제 한 방송사 시상식에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돼서 전현무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상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대신 허리를 깊게 숙여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게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 나 혼자 산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뽑아주신 시청자들의 성원이 있었지만 저도 기대에 못 미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이 상이 마냥 기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리 숙여 사과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현무 씨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던 키 씨 역시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 때문에 하차를 했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 짐을 전현무 씨가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현무 씨 역시 2016년 해당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상황에서 링거를 맞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하면서 나는 적법한 진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불법적인 행위가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 송구스럽다 정도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런가 하면요. 박나래 씨의 절친으로 그동안 이 연예계에 알려졌던 장도연 씨도 뭐 얘기를 했다면서 수상소감 때. 장도연 씨가 어제 이제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는데 그래요? 거기서 장도연 씨가 한 수상 소감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다. 거기서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무서운 예능판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도연 씨는 삼국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워낙에 박나래 씨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이 말이 사람들이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낀 겁니다. 누군가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이제 박나래 씨가 최근에 이른바 그 갑질 의혹으로 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네. 그게 떠오르더라라고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겸손함의 아마 대명사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수상소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전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MBC 연예대상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이름을 제가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네.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아하. 유재석 씨는 뭐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소에도 굉장히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번이 21번째 대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와. 지상파 세계사의 연예대상을 다 받았었고 그래요? 백상예술대상까지 받았는데 와. 와, 한 번도 아니고 21번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수상 소감의 내용 중 크게 두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네. 21번째 2025년에 받았는데요. 앞으로 노력해서 30개까지 받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식은 좀 못 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 것 그러네. 같습니다. 또 겸손함의 의미도 있겠네, 진짜.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자, 유재석 씨의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히 네. 올해까지 함께 하다가 아쉽게 하차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하차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언급을 했는데 네. 박진주, 이미주, 이경에게도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입니다. 오호. 이경 씨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가 있는데 이경 씨를 언급하면서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유재석 씨답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평소 유재석 씨의 인품을 봤을 때 같이 한때 방송에서는 이경 씨를 언급하면서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전한 게 뭐 대단하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사연이 있는 게요. 이희경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할 때 그 놀면 뭐하니 그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서는 해외 일정 때문에 조금 하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희경 씨는 오히려 폭로하는 것처럼 제작진 쪽에서 하차하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이야기를 수상 소감을 통해서 또 이희경 씨가 최근에 한 바가 있어요. AAA라고요. 그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최근에 대만에서 열렸는데 여기 시상식에서 최근에 저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은 느낌이었다라면서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차한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언급을 했어요. 뭐 하하형, 우재형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재석 씨 이름이 딱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이희경 씨가 이렇게 하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재석 씨가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희경 씨가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의혹이 마치 진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번에 수상소감에서 이희경 씨를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까 유재석이 이희경을 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참 다사다난해요, 진짜 올해 연예계가. 그럼 내년에는 각종 방송사 시상식 때는 우리가 막 국어 문제 풀듯이 행간의 의미 해석하지 말고 정말 그냥 편하게 수상 소감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